네, 오늘 뉴스 하이킥 하프타임에서는 방송인 오윤혜 씨 역시 모셨고요. 네. 어서 오세요. 네. 그리고 오늘 특별 게스트 하프타임 찾아오셨습니다. 고한석 언론노조 YTN 지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오늘 그 YTN 관련한 기사가 좀 많았습니다. 네. 특히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네, 네. 갑자기 진행자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된 건가요? 예. 박지훈의 뉴스킹은 YTN 라디오 프로그램 중에서 청취율 1위거든요. 예. 그런데 어제 오후에 제작진도 처음 들었어요. 예. 박지훈 어제 오후에요. 예, 예. 박지훈 변호사가 하차한다는 소식을 예. 처음 들었고 박 변호사님도 그때 처음 들었대요.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하차 통보죠. 예. 네. 하루 전에. 하루 전에 보통은 2, 3주 전에 적어도 2, 3주 전에 공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게 왜 그렇게 됐다고 보세요? 노조에서는. 예. 이게 저희는 이 윤석열 정권이 일종의 블랙리스트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없애버려야 할 프로그램. 그래서 어떤 권력을 딱 세팅이 되면 바로 없앨 사람들 명단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네, 이미 말하는군요. 그걸 예. 그 블랙리스트를 가지고 있고 본인들 방송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본인들에게 좀 불리한 방송을 주로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뉴스 하이킥이 그 가장 첫 번째에 있겠지만 훅 들어오시네요. 그런데 박지훈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방송계에서도요. 예. 굉장히 겁이 많고 조심성이 많아서 예. 기계적 중립을 예. 지키시는 분인데 예. 네. 도대체 이 프로그램 없애는 이유를 경영진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래서 오늘 항의 차원에서 그 라디오 상무를 찾아가서 예. 제가 직접 물어봤어요. 뭐 그랬더니 경영상의 판단이라고 하더라고요. 경영산의 판단. 그리고 그 박지훈 변호사 대신에 오는 새로운 진행자가 예. 배승희 변호사라고 극우 유튜브로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근데 부임이 좀 그렇습니다 보니까. 예? 저도 처음 들었는데 배승희 변호사 저는 예. 그쪽에 관심이 잘 없으니까요. 네. 그런데 그 채널에 들어가서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저기 뭐 그 썸네일에 뭐 이재명 뭐 성범죄 그다음에 예. 뭐 문재인 뭐 불법 자금 뭐 하여간 자극적이고 뭐 거짓 선동 뭐 이런 거 일삼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고소까지 당했더라고요. 네.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보기엔 박지훈 변호사 같이 약간 네. 아까 말씀하시면 뭐 제가 보기 일부러 그러는 것도 아닌데 일부러 겁 많은 척만 하면서 막 벌벌 떨고 막 일부러 그런 모습을 많이 하시는데 네. 박지훈 변호사 말씀이 뭐 정말 편파적으로 했으면 억울하지는 않지 뭐 이런 말씀도 했다 그래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런 분을 어떤 교체하면 논란이 될 것이 뻔한데 네. 그럼 저 같으면 말입니다. 교체를 어쩔 수 없이 하더라도 후임이라도 좀 어떻게 약간 제대로 네. 하면 그 논란이 없을 텐데 그러니까 눈치 안 보는 것 같아요 보면. 이게 미션이었던 거예요. 이게 예. 뭐 김백 사장의 첫 번째 지시라고 하는데 이게 YTN을 장악하려고 한 원래 목적이었던 거예요. 이게 라디오 시장이 열세라고 생각합니다. 용산이나 예. 정부 여당에서는. 네. 그러다 보니까는 본인들 편 라디오 채널을 갖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런데 이 박지훈의 뉴스킹이 이렇게 사라진 하차의 타이밍이 절묘하지 않습니까? 김백 사장님이 언제부터 오시는 거죠? 김백 사장은 오늘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통해서 사장으로 선임이 예. 됐고요. 4월 1일 날 다음 주 월요일 날 첫 출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없어진 건가요, 이게? 뭐 그런 사설 정보지 그러니까 지라시라고 불리는 네. 데는 김백의 첫 지시였다고 이렇게 얘기가 그럼 공식적으로 돌고요. 누구 판단이에요? 오늘 그 갈린 게. 예. 저는 공식적으로 용산이나 정권의 판단이라고 생각을 예, 하고요. 예. 이게 사장의 지시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네. 예. 그래도 노조에 가서 물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이게 누구 판단이냐. 아직 사장은 취임도 안 했는데. 라디오 상무는 본인의 경영상의 판단이라고 경영상 주장을 판단이다. 하고 있죠. 예. 근데 아침 프로그램 진행자 바꾸는 거는 예전부터 사장 제가 사안이었습니다. 예. 네. 자, 그렇다면 이번 라디오 진행자 교체 관련해서 YTN 노조에서 할 수 있는 것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입니까? 일단은 이 제작진은 제작 거부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정권이나 이 지금 김백 사장 이 체제가 워낙에 무도하기 때문에 어떤 피해를 입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요. 저희는 공정방송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들이 있습니다. 새롭게 오는 배승희 변호사 그분이 진행을 하면서 예. 편파 보도를 하면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해야죠. 예. 그런데 저는 아까 경영상 판단이란 말을 하는데 아니 진보고 보수고 다 떠나서 인간에 대한 좀 예의를 갖추면 안 되나요? 그 예를 들어서 2주 전에 얘기해 준다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루 전에 딱
하면서 다음 날 그만하라고 그럴 정도 좀 무도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인간에 대한 예의가 있는 이런 정치 집단이고 뭐 예. 이런 YTN을 장악한 세력이었다면은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되지 않았겠죠. 인간에 대한 예의가 애초부터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러면 저는 YTN 사장 선임과 민영화 논란도 이 진행자 교체와 관련이 네.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YTN 주주총회가 열렸고 또 우리 고 지부장님도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오늘 주주총회에서는 그 김백 씨를 사장으로 선임하는 안이 통과가 됐고요. 예. 네. 이사회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이게 자꾸 이제 김백이라는 이름을 제가 얘기하는데 네. 청취자분들이 잘 모르실 모르죠. 것 같아요. 모르죠. 네, 해결 좀 해주시죠. 네. 김백 어떤 인물입니까? 그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YTN에서 뭐 할 수 있는 자리는 사장 빼고는 다 했어요. 상무까지 했고 그러면서 YTN에서 이명박 때 6명 기자 해직 사태가 났었거든요. 예, 그때 그랬었죠. 왜 그랬냐면 그 구본홍이라는 낙하산 사장 거부하다가 인사 거부 뭐 하다가 이렇게 6명 해직할 때 예. 그때 인사위원이었어요. 네. 그리고 돌발 영상 폐지시킨 장본인이고요. 예. 그다음에 젊은 기자들 지국으로 발령낸 장본인이고 네. 뭐- 지부장님도 그때 자천당하셨다고. 근데 그때 이제 사유가 보니까 해직자 복직하라는 포스터를 붙여놨었대요. 예. 그런데 그거 안 떼겠다고 예. 개겼다가 소위 이분도 이제 광주로 자천당. 그런 이유로 이렇게 자천을 참- 보낼 수 있는 겁니까? 이런 말씀들이 제가 농담을 드리는 말씀 포스터 안 뗐다고? 참 사소한 걸로 크게 당하셨습니다. 아 그렇죠. 네. 그런 무도한. 근데 류일임 위원장도 YTN 출신이잖아요. 네, 그런데 김백과 어떻게 다른 겁니까? 류일임과 김백은 어떻게 또 다른 겁니까? 유일임과 김백이요. 일단 그 두 분은 친한 걸로 알려졌고요. 유일임 씨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짧지만 같이 일도 해봤고 한데 YTN에 있을 때 유명했어요. 개인의 사리 사욕을 위해서 이 방송을 시대 맛집. 사유화하는 네, 거. 네. 자기 누나 집을 YTN 방송을 통해서 네. 네, 홍보하고. 홍보하고. 아, 그건 다 팩트로 드러난. 예, 그것은 다 예. 팩트고요. 김백 씨 같은 경우는 어떤 확신범에 가깝습니다. 예. 극우 성향의 확신범이고 노조는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그런 식의 방송을 많이 했어요. 윤석열 정권 들어서 예. 그 유명한 공정언론 국민연대 아, 예. 초대 이사장이었거든요. 예. 거기 사장 하신 분이군요. 그분이 예. 이제 YTN으로 오시는군요. 자, 그러면 이 YTN 이 민영화 논란과 관련해서 한번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잠깐. 네. 예. YTN은 애초에 연합뉴스, 연합통신이 설립을 예. 했었고요. 그런데 외환위기를 맞으면서 거의 부도 위기에 몰렸었어요. 예. 네. 그런데 그때 김대중 정부가 우리나라에도 CNN 같은 보도 전문 채널이 있어야 된다. 예. 그래서 한전, KDN, 마사회, 담배인삼공사 이렇게 공기업들 지분이 들어왔던 거죠. 예. 그러면서 사실상의 준 공영 방송으로 기능을 해왔어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공기업 지분을 타고 낙하산 사장들이 자주 내려왔고 그리고 그거 막느라고 많이 싸웠고 또 여러 가지 공정방송 제도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예. 근데 윤석열 정권 들어서 다시 낙하산 사장을 내려보내려고 하니 공정방송 제도도 있고 언론 노조도 있고 하니까 쉽게 장악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아예 지배 구조를 흔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유진그룹이 이 낙찰자가 됐고 이 자본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친권력적이잖아요. 이윤 예. 추구를 위해서 정치 권력과 척을 질 이유가 전혀 없으니까요. 예. 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규정합니다. 이 YTN 민영화는 언론 장악의 외주화 그리고 유진그룹은 언론 장악의 하청업체 역할을 예.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유진그룹 알아보니까 이 유진그룹이 방송사 사주로 적합한가라는 생각이 예. 사실 들어요. 비리 내사 무마 대가로 부장검사한테 거액 뇌물을 줘서 뭐 예. 실형 받았고 예. 보니까 과징금 처분 전력도 있어요. 상습 담합 혐의 그리고 유진투자증권 이사는 주가 조작 의혹 혐의도 있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주로 적합성에서도 지금 안 맞는데 어쨌든 됐습니다.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저는 YTN 민영화, 저희는 사형화라고 부르는데요. 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법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정황들도 많이 파악이 됩니다. 나중에 국정조사든 어떤 수를 써서든 간에 진상을 파악해야 되고 YTN은 원래 자리로 되돌아놔야 된다. 예. 네. 자, 총선 저는 또 궁금한 게 네. 총선이 있잖아요. 이 총선 결과가 이 김백의 YTN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결과에 따라서? 일단 이게 지금 이미 팔린 상태이기 때문에 총선 결과에 따라서 그 유진그룹이 갖고 있는 지분을 다시 내놓으라 그럴 네. 수는 네. 없어요. 네. 하지만 입법을 통해서
24시간 뉴스 채널인 YTN의 지배 구조를 좀 더 공적으로 하는 방법, 어떤 사회적 재단을 만드는 방법들을 고민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총선에서 국민들 무서운 줄 알면 이렇게 무도하게는 하지 못할 겁니다. 적어도 유진그룹은 눈치를 보겠죠. 예. 네. 예. 제가 언론아싸 예. 이렇게 같이 8개월 동안 진행하면서 그러시군요. 사실 공영방송이 소리 소문 없이 망가지고 있다는 걸 느끼거든요. 예. TBS는 패국의 위기가 가 있고 박민의 KBS가 되었고 이제 예. 김백의 YTN 사람들이 웃으면서 이제 MBC만 남은 거 아니야? 정말 슬픈 얘기를 하는데 예. 많은 분들이 이런 공영방송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예. 네. 혹시 그 앞으로 향후 어떻게 대응해 나가실 예정입니까? 일단 방통위가 유진그룹을 YTN의 최다액 출자자로 승인을 해줬거든요. 예. 근데 방송법에 이렇게 까다로운 심사 기준을 둔 것은 그만큼 방송의 공정성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예. 유진그룹이 방송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일들을 벌이고 있으니 유진그룹의 매각 승인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현재 진행 중입니다. 예. 그 본안 소송 진행 중이고요. 예. 그리고 YTN은 보도국장 임면동의제나 뭐 등등 공정방송 제도들이 있어요. 예. 이 제도들 지켜나가는 싸움 할 것이고 예. 공정방송 훼손하는 사례들이 발생하면 저희들 어떻게든 목소리 내야죠. 예. 네. 좋습니다. 예. 지금 구성원들은 어떻습니까? 예. 시간이 다 되거든요. 네, 구성원들은 저렇게 처참합니다.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네.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구성으로 담담하지만 차분하게.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3부에서는 이상민, 양지열의 신스틸러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프타임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